안녕하세요, 오 사장입니다. 요즘 배달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수수료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가게 배달까지 폐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들 배달의 민족을 욕하는 지금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배민에서 수수료와 광고비를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포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많은 분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들였던 돈은 단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하의 공유주방에서 작은 배달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배달 경쟁이 가장 치열한 관악구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지금의 수수료 구조와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배민 수수료는 3% 정도 낮았지만 한 집 배달로 7,700원을 떼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관악구는 배달비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면 매출을 높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높은 수수료가 있는 지역에서 방법을 찾아서 수익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단 1년 만에 1층에 있는 넓은 매장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되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단돈 500만 원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백종원 대표님처럼 외식업에 통달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7년간 다양한 사업을 경험했고 직접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 배달업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혼자 운영해도 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매장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판매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핵심 노하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프로 장사꾼 분들께서는 제 방법을 응용해서 매출이나 수익을 2배 이상 상승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상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의 매출을 토대로 한 달의 수익을 계산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저의 가장 핵심적인 배달 장사 노하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식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인 운영을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분할 타임테이블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시간 관리에 있습니다. 보시면 오전 9시부터 3시까지는 준비 시간입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휴게 시간을 갖고 이후에 5시부터 11시까지는 영업 시간입니다. 2분할 타임테이블은 단순해 보이지만 절대 단순한 운영 방식이 아닙니다. 이 방식은 체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저를 하루 200만 원 매출의 사장으로 만들어준 비결입니다. 배달 장사를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배달 수수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1인 혹은 2인 체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혼자서 운영하다 보면 주문이 몰렸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매출에도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배달 매장에 적용하였습니다. 2분할 타임테이블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유효 판매 시간을 압축시켜서 하루에 5시간 동안 모든 주문을 쳐냅니다. 그렇게 단시간에 2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시간에 전처리와 각종 잡무들을 처리합니다. 말은 쉬운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냐고요? 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거나 댓글에 남겨놓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처리 시간에 중요한 것은 가열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모두 끝마쳐 놓는다는 것입니다. 야채를 썰고 끝이 아니라 바로 담아서 나갈 수 있을 만큼 효율적으로 위치를 배치하고 소분이 가능한 것들은 모두 소분해 놓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무려 갈비찜을 완성하는데 30초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방금 고기와 토핑을 담고 불을 올리기까지의 시간이 딱 30초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돌려서 초를 세우셔도 됩니다. 그렇게 전처리 시간에는 최소한의 주문만 쳐내면서 준비를 끝마쳐 놓고 판매 시간에는 딱 판매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저녁 시간 한 타임에만 8, 90%의 주문이 들어오도록 세팅했느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광고와 혜택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복잡한 기술도 필요하다 보니까 다른 영상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처리 시간에는 모든 혜택과 광고를 주문량은 적게, 수익률은 높게 발생하도록 세팅합니다. 그리고 판매 시간에는 주문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혜택을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잘못 사용하실 경우에는 과도하게 비용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광고와 혜택을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은 또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영상에서 제가 상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판매 시간을 압축시켜서 오늘도 고작 4시간 동안 120만 원의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매출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한 메뉴 구성과 객단가 극대화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영상을 이해하고 계신 똑똑한 사장님이시라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당연히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면 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문이 몰릴 경우에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게 되면 사람은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렉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실수가 나면 손님들한테 클레임도 많이 오게 되죠. 결국에 클레임을 처리하다가 주문을 쳐내지 못하고 매장 영업을 임시 중지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려면 필연적으로 메뉴를 단순화시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 과정을 엄청 쉽게 만드시던가 메뉴 가짓수를 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음식의 퀄리티도 유지되고 매출도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매장의 메뉴는 갈비찜이 90%, 사이드 메뉴가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딱 갈비찜 30초만 올려서 가열하고 사이드라고 해봤자 계란찜 정도고, 밥은 미리 소분해놨다가 나가면 되니까 혼자서도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한 예로 골목식당에서 백종원 대표님이 연돈 돈가스집 사장님께 메뉴를 줄이라는 솔루션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또한 주방의 효율을 높여서 생산성과 품질을 극대화하라는 의미인데, 지금처럼 인건비를 쓰기 어려운 배달 시장에서 활용하기 딱 좋은 방식입니다. 또 객단가가 낮은 음식을 판매하게 되면 배달 장사 특성상 수익률이 아주 심하게 저하되고 쳐내야 되는 주문 건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장사가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5,000원의 객단가가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거나 객단가가 높게 세팅되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추후에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노하우입니다. 바로 틈새 시장 공략입니다. 배달 음식은 수요가 많은 주류 카테고리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마치 국룰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운영을 하실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전처리 시간의 혜택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노출수를 유지하려면 경쟁이 과열된 시장을 오히려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쟁이 심한 시장은 영업시간도 길게 해야 되고 광고비도 늘어나게 돼서 비용이나 체력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문이 많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음식의 품질과 적당한 대중성입니다. 너무 비주류인 음식을 판매하시거나 음식의 품질이 떨어지는 원팩 샵인샵 브랜드를 운영하시면 메뉴가 적은 브랜드를 손님들이 선택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니까요. 이런 이유로 지금 같은 배달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경쟁이 비교적 적은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샐러드나 다이어트 푸드, 갈비찜, 해물찜 같은 메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매출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출은 딱 154만 원이네요. 오늘의 주문 건수는 45건입니다. 평일치고는 객단가가 34,000원 정도로 아주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매출을 한 달로 환산해서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처럼 하루에 150만 원을 팔았을 때 한 달 31일을 곱하면 4,65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가와 플랫폼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임대료, 그리고 공과금을 제외하면 수익이 나오는데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서 32% 정도의 원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35%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료를 제할 건데요.
저희 매장은 배민원 기준으로 합쳐서 35%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수수료도 35%를 제외하겠습니다. 남은 1,395만원에서 임대료 100만원, 공과금 100만원을 빼면 1,195만원, 여기에 인터넷, 세스코 등 부대 비용을 50만원 제하면 1,145만원, 여기에 부가세를 5% 정도로 제하면 9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되네요. 만약 간이가세자시라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1,145만원이 수익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의 매장 운영 방식과 매출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수익은 어디까지나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체력이 받쳐주고 일이 숙련된 사람은 사실 1,000만원 이상도 수익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요식업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떨어진 수익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달 장사는 여전히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요즘 배달 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가게 배달도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배달 장사에 대해서 더 안 좋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항상 방법을 찾고 고민하시다 보면 분명히 원하시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식의 장사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창업을 위해서 꼭 큰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요즘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원하시는 창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브랜드인 극락갈비찜의 슬로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극락으로 모시겠습니다.